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대법원 판사 지명자인 브렛 캐버너 판사, 그리고 그에 대한 성추행 고발자인 닥터 크리스틴 포드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잠시 후에 열리게 됩니다. 이 청문회에 역사적인 청문회 또는 이례적인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공화당이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보수 대법원 구성의 절호의 찬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일 민주당이 하원에서라도 다수당 자리를 빼앗아 온다면 앞으로 전국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멕시칸 워 소리는 쑥 들어가게 되고 어쩌면 그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유죄, 무죄가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문회 절차가 공정했는가, 또 판사와 박사, 증언에 누가 더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가, 여기에 대한 각자의 인상은 결정지어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상원 의원들의 인준 표결이라든가 또 11월 선거 투표에 당연히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9시에 예정이 된 상원 청문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양측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버너 판사를 성추행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닥터 크리스틴 포드, 하이스쿨 시절의 한 파티에서 술에 만취한 그가 성추행을 했다 하고 고발을 처음 한 여성입니다. 두 번째는 데보라 라미레스, 예일대학교 동창생인데 그가 술에 취해서 성기를 노출했다라고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이 또 나타나는데 줄리 스웨트닉, 역시 성추행을 고발한 여성입니다. 이 피해 고발자가 모두 3명의 여성인데 모두가 청문회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발을 했던 닥터 포드만이 오늘 청문회에서 공방전을 벌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 법사위원회는 대법원 판사 인준 여부를 바로 내일 법사위원회 표결에 붙이게 되고 아마도 내주 중에 상원 전체 표결에 붙인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측에서는 이 일을 길게 끌고 가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11월 선거 전에 마감을 하지 못하면 1960년대에 라널드 레이건 시대의 그 보수 대법원, 그 영예를 찾는다는 길이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의 일인데 지금에 와서 법정도 아니고 상원 청문회에서 진실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의원들의 질문이 있고 고발자 그리고 방어자의 답변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불만은 증인신문도 없고 FBI 조사도 거부당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도 거부를 당했고 공정한 진실규명의 의지 자체가 없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캐버너 판사는 이 고발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정치적인 중상모략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양측이 제시한 증거는 닥터 포드가 그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를 받은 그 결과, 그리고 캐버너 판사의 30여 년 전의 달력, 이 정도입니다. 오늘 청문회 구성은 판사도 없고 배심원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상원 의원들과 공화당 상원이 고용한 성범죄 전문 검사의 질문, 이것뿐입니다. 결국 판결은 상원의원 100명이 내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또 다른 판결은 중간 선거에서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캐버너 판사의 청문회를 돕기 위해서
법사위 소속 변호사들과 예행 연습도 했고 또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서 거기 변호사들과도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발표가 된 모두 발언에서 나의 학창 시절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성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반해서 닥터 포드는 나는 지금 무섭다. 그러나 나의 국민으로서의 소위 civic duty, 시민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성추행인 만큼 오늘 청문회에서 기이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캐버나우 판사는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하이스쿨 그리고 칼레지까지도 성적으로 동정을 지켰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질문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원에서 그의 인준이 통과될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3명의 온건파 의원들이 아직 찬성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2명이 반대라면 부결이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를 하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공화당주에서 재선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무조건 반대하기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와일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화당 측이 질문자로 의뢰한 레이첼 미셸 검사입니다.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성범죄 전담 검사인데 여성 검사입니다. 공화당이 그녀를 의뢰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1991년도에 있었던 아네타 힐스 교수의 청문회에서 나온 교훈 때문입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 11명이 법사위원인데 모두 백인이고 모두 남성입니다. 이들이 한 여성을 놓고 질문을 할 경우에 여성 유권자들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검사를 선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녀가 성범죄 전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솜씨도 좋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질문이 양쪽에 모두 다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첫째, 닥터 포드의 경우에 이 검사가 사건 당시의 세부 사항을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고발에 신뢰감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카버너 판사에게도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피해자를 옹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녀가 주도한 한 재판에서 한 증인이 기침을 하니까 질문 중에 그녀가 cough drops candy를 주면서 다독거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검사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발자의 편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청문회는 시카고 시간으로 9시에 시작을 해서 상원의 각 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닥터 포드의 질문이 먼저고 그리고 캐버나우 판사에 대한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각각 5분씩 질문 시간이 주어집니다. 케이블 TV들이 생중계를 하고 인터넷 방송도 중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대법원 판사 지명자 그리고 성추행 피해 고발자가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는 역시 보수 대법원 구성이라는 목표 그리고 11월 선거가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술과 여자와 거짓말 이것이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9월 27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상원법사위에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기도 여부에 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증언은 크리스틴 포드 교수가 먼저 진술을 한 다음 캐버노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공화당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성범죄 전문 여성 검사 레이첼 미셸을 기용해 포드에게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포드에 대한 성폭행 기도 의혹과 함께 캐버노의 또 다른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데보라 라미레스와 줄리 스웨트닉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문할 계획입니다. 캐버노는 이 두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과거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청문회에 나온다면 그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원법사위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캐버노 지명자에 대해 FBI가 새롭게 조사할 일은 없다며 그에 대한 신뢰를 재차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캐버노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만일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경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가 업무를 계속 맡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몰래 녹취하고 대통령직 박탈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전략 폭격기 B-52 여러 대가 이번 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는 등 양국 간 군사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B-52 여러 대가 이번 주 초 괌 미군 기지를 출발해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52가 남중국해를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지역에서 군사 거점화를 가속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벤다액 재판 소식입니다. 피살된 라킨 맥다널이 총에 맞기 수분 전에 한 트럭 운전사를 칼로 찌르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루지 빌리라스라는 트럭 운전사는 그가 트럭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동안 맥다널이 다가와 칼을 빼들고 자신을 찌르려 했다고 어제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경찰이나 주변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동작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탈객과 매열식품부가 그라운드 비프를 리콜하고 있습니다. 이콜라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연방농업부는 최근 양회사가 공급한 그라운드 비프 13만 2천 파운드를 리콜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일부가 시카고 지역에서 판매됐습니다. 이 타겟은 시카고 지역에 77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카고 여성행진 주최 측은 오는 10월 13일 행진 시에 베이비 트럼프 풍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높이 20피트의 이 오렌지 색깔 풍선은 다이퍼를 차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인데 그를 조롱하기 위한 조형물입니다. 이 풍선은 금년 여름 영국 런던 시민일보가 그의 영국 방문을 반대하기 위해 띄워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리겠고 큰 일교차로 아침엔 서늘하고 한낮은 기온이 오르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4도. 내일은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밤 최저 기온은 40도대로 떨어지면서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0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61도, 밤 최저 52도. 주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0도입니다.